안녕하세요. 맥케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4월 한 달 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이제 상장된 기업 중에서 HLB가 시가총액 증가율 1위였습니다. 자, FDA 퍼두파 골 데이터가 오늘 기준으로 D-9일입니다. 자,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주가 흐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상장된 기업들 전체로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에 16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한 20개 중에 하나 정도가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이제 2024년도 4월달 주가 상승률과 시가총액 증가율 이 부분을 이제 해보니까 이 전체 중에서 상승한 한데 4월달이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국지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이 금리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좀 퇴색되면서 매크로 변수가 다 안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구간들인데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환율, 금리, 유가 이런 어떤 외생 변수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좋지 못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외생 변수에 취약하죠. 왜냐하면 본래부터 이제 펀더멘탈 입장에서 이렇게 견고한 어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멘텀과 매크로 변수가 안정적일 때 이제 이 흐름들이 좋은 어떤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4월달에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5개 중에서 한 44곳만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 초반 정도의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면 절반이 넘는 121개는 약세다. 월봉으로 보면 이제 좀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총합은 이제 4월 1일 기준에서 4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189조에서 184조로 한 5조 정도가 이제 빠졌다. 예, 그런 어떤 흐름에서 4월 달에 시가총액이 그래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HLB다. 4월 1일 날 이제 10만 4,400원으로 시작해서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11만 2,000원으로 이제 6.5%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10만 4,000원권이니까 4월 달 올라갔던 것을 거의 다 되돌려서 지금 5월달에 지금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HLB는 시가총액이 8,916억 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거의 지금 14조 대 이제 초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또 14조 밑단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작년 올해 초보다는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사실 이제 상승세 흐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28,000원권에서 그래서 3월 26일에 12만 9천원대까지 거의 작년 최저점 대비해서는 한 4배 정도 상승 흐름이었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인 리보세라님이 배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작년도 5월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7월달에 파일링 통과해서 이제 본 리뷰가 시작이 되어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진행되었던 현장 실사 항서제약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특별한 문제 없이 자문의 개최라든지 Q&A라든지 추가 자료 요구 없이 지금 진행되어서 이게 완료된 상태고요. FDA와 신약 허가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진행할 후속 임상 관련 환자 구성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계 이제 미국인이라든지 히스패닉 관련되는 부분들이 삼상 이제 카레스 310에서는 83%가 그렇고 이제 17%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추가로 허가 이후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PMS라고 해가지고 임상 사상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내용이죠. 요것도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고, 그 다음 허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허가 이후에는 사실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매출과 베스트 인 클래스에 맞게끔 상업화 성공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더 중요한 어떤 국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런칭하고, 그래서 이제 9월 3일보다도 더 당기고, 이제 중요한 게 이 NCCN에 이제 등재해서 키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어떤 이제 가이드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PBM에다가 등재를 시킨다. 요런 어떤 작업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직판 시장에서는 그 마케팅 성공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약 개발에 준하는 역량들과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사실은 빅파마거든요.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판매까지 잘하는 어떤 빅파마의 장기적으로 HLB가 도전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투트랙으로 이 부분들을 작년 2월달부터 뭐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서제약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 아래 이제 리보세린과 캄네주만 생산 절차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출시하고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율을 해놔야 되는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휘장이었을 때 미정시가 괜찮았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계속 이제 연준이 타켓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까지는 계속 진행되는데, 이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게 주택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깔아앉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스티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끈적끈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고용지표가 여전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FOMC 성명서 이후의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변동성이 4월달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되는 포지션은 아니다.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지표들이 조금 나빠지게 되면 그 금리나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또 이제 좀 나빠지게 되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금리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매크로 영향이 가장 많이 크게 작용하는 게 제약바이오다. 예,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게 성장주기 때문에 이게 펀더멘탈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모멘텀적인 역할을 많이 땡겨서 하기 때문에 금리단에 대한 어떤 그 상관계수 굉장히 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가장 확실하게 이제 본 게 코로나 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했을 때 뭐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기대감으로 뭐 10배, 30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코로나 기간에 제약바이오들이 보였던 부분들이 대표적인 부분이라 봐야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80%, 90% 빠진 부분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고 이제 금리가 이제 동결 상태에서 이제 인하로 넘어가는 사이드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작년에 이제 11월 달부터 흐름들이 좋아서 이제 뭐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아침에 보면 뭐 HLB라든지 이 관련주들도 영향을 보는 이유가 뭐 그렇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흐름들은 HLB가 장중에 한 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명과학도 장중에 17,350원대까지 거의 지금 이제 고가 대비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생명과학이 17,35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유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고 다시 그 금요일 흐름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금요일 종가 부근에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윗꼬리 형태가 아니라
붙여주는 어떤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아침에 이제 거래량이 나름 이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붙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이 더 터져야 되는데 지금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지금 거래량은 계속 이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17,000원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좀 저항을 맞고 있으면서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방향을 틀면서 거래량이 이제 있는 형태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17,600원대니까 거래량이 동담해서 여기를 이제 붙여주게 되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이 계속 열려 있는 거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그 32,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그 장중에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지금 일봉상에서도 추세 전환이 다시 나왔어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했던 종목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제약하고 테라피틱스였는데 그나마 이제 HLB하고 제약이 좀 지켜지고 있다가 제약은 오늘 기준으로 일단 일봉상으로 전환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왔던 모습이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원대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지지가 나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지지가 되지 않고 여전히 여기도 좀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예, 좀 내려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는 좀 강력한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구간인데 거래가 여전히 터지지 않으면서 약세 흐름을 테라피틱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제 9,84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만원대 부분 올라왔는데요. 이제 학회 이후에 18,000원 부근에서 이 정도니까 거의 한 40% 지금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그 상승을 한 종목이 테라피틱스고 그 다음에 단기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또 가장 많이 좀 하락한 종목이 테라피틱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00원대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탈하면서 6,000원대 이제 중반 하단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거래는 오늘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뭐 지금까지 분위기 보면 이제 결과를 보고 지금 뭐 움직이겠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늘지 않을 때까지는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지속되면서 FDA 어떤 결과 이후의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뭐 움직이겠다 뭐 이런 분위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상승 흐름으로 바꾸려면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캔들상으로는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채울 수 있는 양봉 흐름이 나와야 이제 커버링 공매도 쪽에서 이제 커버링 물량도 그렇고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들도 될 수 있는 요런 어떤 흐름의 캔들들이 뭐 HLB든 제약이든 테라피틱스든 요 흐름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분들을 HLB 쪽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제약, 생명과 테라피틱스 글로벌 쪽에서 나오든지 이게 이제 일단 가장 차트상으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이 장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